여러분, 인류는요, 언제나 더 작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요.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 미생물의 세계를 지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 네, 바로 원자를 보고 싶어 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인류가 어떻게 이 궁극의 도전에 맞서서 마침내 원자를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결국 그 물체에서 튕겨나온 빛을 우리 눈이 감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훨씬 작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파도로는 그보다 작은 조약돌의 모양을 알 수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럼 도대체 이 광학현미경의 명백한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광학현미경은 한 200나노미터 앞에서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했다면 전자현미경은 0.1 나노미터. 와,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직접 볼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약을 가능하게 한 기술. 네, 바로 투과 전자현미경 TEM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계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자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TM의 원리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 프로젝터.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필름을 통과하는 게 빛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는 시료를 꿰뚫고 지나가는 전자라는 거죠. 정말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셔도 TM의 핵심은 거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자총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빵 하고 강력하게 발사됩니다. 두 번째, 이 전자빔이 유리렌즈 대신 강력한 자기장을 쓰는 자기렌즈를 통과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초점이 딱 모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예리하게 벼려진 전자빔이 우리가 보려는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은 시료를 그대로 슝 하고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시료의 두께예요. 전자가 말 그대로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료를 얼마나 얇게 만드냐면 보통 원자를 겨우 수백 개 쌓아놓은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야 해요. 와, 정말 상상이 가세요? 재료를 이렇게 원자 몇백 개 두께로 얇게 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말 정교한 기술이고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전자가 그냥 시료를 슝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원자 배열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산란이라는 현상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전자산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자가 시료 안에 있는 원자들이랑 부딪히면서 원래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서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것 때문에 시료를 통과한 전자빔은 이제 더 이상 균일하지가 않아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진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TM 이미지는 원자를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원자를 맞고 흩어진 전자들이 만들어낸 뭐랄까 일종의 그림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교과서에서도 딱 잘라 말해요. 우리가 TEM으로 얻는 모든 정보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전자 산란 덕분이다 라고요. 정말 간단하죠? 산란이 없으면 이미지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초창기에 원자 물리학자들이 이 산란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 면적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계 농담을 한 거죠. 야, 이거 완전 헛간 문짝만큼이나 넓네 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농담 같은 이름 반이 실제로 공식 단위가 돼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과학자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그림자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읽어낼까요? 이 패턴 속에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아주 강력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건 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죠.
반면에 오른쪽의 저 점들은 뭐냐면 원자들이 어떤 기하학적인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암호 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쉬워요. 왼쪽이 건물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면 오른쪽은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 즉 청사진인 셈이죠. 와, 그럼 이 기술이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을까요? 자, 지금부터 TM의 눈을 빌려서 저와 함께 경이로운 원자의 세계로 한번 쭉 줌인해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좀 넓은 시야에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료는 수많은 작은 결정 알갱이, 이걸 결정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세계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배율을 더 확 높여서 저 결정립들의 경계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와, 보이시나요? 재료의 강도나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미세한 불완전성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평면 결함 같은 것들이죠. 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나노미터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벽돌, 바로 저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기둥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미지야말로 TM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이자 인류의 시야가 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세계인 거죠. 아니, 근데 이 모든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를 본다는 건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스터키를 주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더 강하고 가벼운 비인기용 합금,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나노 약물, 훨씬 더 빠른 반도체, 이 모든 미래 기술의 혁신이 바로 여기, 이 원자를 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던 인류의 그 오랜 여정은 마침내 우리를 이 원자의 문턱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자를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하나하나 배열하고 조작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원자를 보고 심지어 만질 수 있게 된 인류는 과연 다음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바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